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허부장입니다. 자,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 계열사 가운데서 은행 관련 주식이기도 하죠. 자, 비대면 온라인 관련돼서 은행업을 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인데요. 자, 최근 들어서 카카오 계열사 크게 하락하고 있죠. 특히 이제 그 SM 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고, 특히 이제 앞으로 카카오에 대한 법인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어떤 벌금형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조치가 됐을 때, 법인 쪽에서 혹시 문제가 됐을 때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들 혹시 10%를 남겨두고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우려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제 카카오뱅크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술적 분석과 함께,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앞으로 더 우려가 될 만한 것들 내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카카오뱅크 나온 소식들을 먼저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가 뭐 주식담보대출 뭐 가장 낮은 금리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3%대로 주담대라고 하는 주식담보대출 금리가 가장 낮았었는데요. 자, 9월 초에 연 4%로 훌쩍 뛰어넘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나와 있고, 실제 여기 보면 뭐 금융감독원, 금감원에서 이런 칼날이 인터넷은행으로 향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목됐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금리를 낮은 금리에서 받았다가 금리를 4%로 올리면서 이거 마진 남긴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주담대로 배불렸느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기사로 내용들로 나와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카카오뱅크의 입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뭐 억울하다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 주담대로 배를 불렸다는 비판과 달리 증권가에서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온다. 카뱅은 낮은 금리로 주담대를 확대하며 실적을 끌어올린 만큼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들이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모순이 있어요. 카카오뱅크, 카뱅이 저금리 주담대 위주로 성장해 수익성이 낮다면, 저금리 주담대로 이자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양쪽에서 욕을 먹는 카카오뱅크는 진퇴양난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참,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들이 요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실제로 이제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면 가상금리 이제 평균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보시게 되면 뭐 카뱅이 뭐 역대급이죠. 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낮습니다. 다른 시중 은행들보다는 낮죠. 뭐 카뱅 자체가 온라인 뭐 인터넷 은행이다 보니까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죠. 낮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팩트 체크해 보자라고 해서 내용들도 좀 나와 있는데 큰 내용들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카뱅의 이제 주담대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들, 뭐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수익성이 되면서 영업이익률로 좀 이렇게, 마진이 좀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지금 전망치를 놓고 보면 다소 좀 시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여기 한번 그림 보시게 되면 가운데 쪽 왼쪽입니다. 자, 이제 3분기 실적이잖아요. 자, 3분기 실적인데 우리가 보통 실적을 체크할 때 YOY라고 해서 우리 저 전년 대비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올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우리가 보통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뭐 매출 아무리 잘 내놓고도 내가 돈을 못 벌면, 그쵸? 벌어들이는 수익률이 작으면 안 되는 거니까. 대신에 내가 판매하는 이 매출 자체는 작더라도 내가 비싸게 잘 팔면 영업이익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엄청난 마진을 남기는 효과이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주식에 대한 가장 우리가 가치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언제보다 높아야 되죠? 작년,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늘었느냐 떨어졌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실제로 한번 보세요. 실제로 보시면, 자 보세요. 매출, 이자 수익 보세요. 이자 수익 이렇게 증가했죠. 영업이익 증가했는데 요거 보세요. 좀 미미하죠. 예, 미미하죠. 큰 차이가 안 나죠.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앞서 작년에는 25.4%였죠. 이번에는 21.18%로 떨어집니다. 영업이익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장사해서 돈 버는 게 작년만 못하다는 거잖아요. 자, 4분기 볼게요. 4분기도 한번 보세요. 4천억 가까이 이자 수익, 영업이익 858억, 5660억, 그 다음에 887억. 뭐 비슷하죠. 영업이익은 그러니까 이자 수익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실제로 크게 늘지 못하는 상황이죠. 자, 2022년도 12월 한번 보세요. 영업이익률 17.7%. 올해 4분기 한번 보세요. 전망치입니다만 15.67%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영업이익률이 더 떨어진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주가 흐름이 단순히 지금 카카오의 내부적인 문제 또는 뭐 대외 변수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카카오뱅크 스스로도 이런 이자 수익이나 영업이익 부분 내서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더라. 그러면 합당화가 안 됩니다. 합리화가 안 돼요. 지금 이 주가 수준이. 그러면 지금 18,000원이 아니라 다시 여기 보시게 되면 2022년 10월 28일 이 저점 15,800원을 다시 깨트리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우려스러워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 분석을 좀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제 카카오의 문제인데, 자, 여기서 요거 한번 간단히 짚고 갈게요. 카카오가 결국은 SM 지분 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여기 지금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27% 가량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볼게요. 카카오가 지분 27.17%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그러면 혹시라도 카카오 법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법적으로 그러면 10% 이내로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는 17% 가량을 매각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17% 가량을.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이 오버행 이슈가 당장 카카오뱅크에 대한 하방 압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된다? 앞으로는 카카오보다도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카카오가 보합 수준에서 버티거나 뭐 조금씩 빠진다고 하더라도 카카오뱅크는 막 3%, 5% 더 많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카카오뱅크를 좀 주목해 보셔라. 카카오보다 카카오뱅크가 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오뱅 이슈 때문에 매도 압력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우리 주주분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좀 주의를 필요하겠고요. 그 기술적 판단에서 좀 나올 때는 어쨌든 비중을 좀 줄이면서 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기술적 분석 한번 더 말씀드릴 텐데, 큰 틀에서 보면 과거의 상장 이후에 이 추세는 끝났잖아요. 그쵸? 추세가 끝났어요. 이런 추세들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그냥 박스권 횡보로 지금 진행된 거예요. 근데 이 박스권이 지금 깨졌습니다. 그쵸?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박스권인데 박스가 터졌어요. 터졌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놓고 보면 이제는 조금 세심하게 그릴게요.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2,0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22,000원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22,000원. 왜 22,000원이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과거에 앞서서 무너진 다음에 저항으로 못 넘어갔었던 자리, 자, 그리고 넘어갈 때 못 넘어가다가 여기서 양봉으로
치고 나갔고, 그 다음에 갭 띄우면서 날아간 자리, 그리고 나서는 22,000원을 한 번도 테스트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언제 여기서 테스트했죠? 올해 상반기에 여기서 테스트하고 받아 올렸잖아요. 이해되세요? 여기서 받아 올렸어요. 다시 이제 여기서 받아 올렸죠. 여기서 받아 올렸잖아요. 안 무너졌어요. 22,000원이 그만큼 지지력이 탄탄했었던 구간들이에요. 근데 여기가 길게 떨어지면서 내려왔고, 반등 없이 그냥 드르릉 그냥 흘러내렸죠. 그냥 쭉 그냥 미끄러졌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 저는 22,000원 한번 걸린다고 봅니다. 저항으로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가 지지력을 보였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항력을 볼 수 있는 가격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22,000원 가격이 앞으로 카카오뱅크가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저항 가격 구간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22,000원 정도 수준까지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카카오뱅크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24,000원, 25,000원 영역에서 보유하고 있다면 이 트레이딩 영역, 매매 영역을 잘 따라 하시면서 손절매 또는 비중 조절도 감행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15,800원 신저가가 깨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점은 우리가 확실하게 어디다라고 잡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신호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역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기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매매 신호를 화살표 신호로 드리고 있습니다. 기준 잡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매매 신호를 이렇게 보고 따라 하시면 좋겠고요.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카카오뱅크 신호를 이렇게 의견을 드릴 겁니다. 드릴 건데 바닥이 언제 잡히는지 화살표 신호들이 잡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도 신호가 발생됐을 때는 비중을 축소, 매수 신호가 들어왔을 때는 비중을 확대. 그래서 확대와 축소를 하면서 카카오뱅크의 이 높은 평단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꾸준하게 평단가를 좀 낮추셔야 됩니다. 낮추셔야 되고, 향후에 22,000원 또는 뭐 25,000원 다시 이 윗가격으로 좀 올라왔을 때 비중 조절을 좀 다시 해야 되는, 다시 원금 이상으로 회복했을 때 다시 이 주식을 투자할지 말지를 좀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비중을 잘 줄여 나가셔야 되겠죠. 트레이딩을 잘 해야 되겠죠. 왜냐면 사가지고 물리면 안 되잖아요. 팔 때 팔아줘야 되는데, 그쵸? 팔 때 팔아줘야 되잖아요. 매도 신호 나오면 팔아줘야 되는데 비중 조절을 안 해서 물리면 크게 타격을 받으니까 나중에, 그리고 손절도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은 만들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매매 신호를 보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카카오뱅크 앞으로도 제가 꾸준하게 영상으로 올려드리니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함께 하시면서 화살표 매매 기법 신호를 따라서 한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 또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매해서 또 올라갈 때는 또 비중 축소했었던 부분들이 또 본전 내지는 또는 수익이 발생됐을 때 또 정리해서 현금화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왼쪽에 조건 검색식입니다. 제가 이제 10년 넘게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압축해 놓은 내용들인데요. 보시게 되면 설정 값에 따라서 다 다르죠. 조건 검색식은요. 이렇게 조건 검색식 해놓은 것에 오늘 이렇게 변동성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많은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보시게 되면 오늘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았었던 거를 좀 감안하면 그래도 뭐 5%, 7%, 9% 이렇게 상한가 종목도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 급등한 종목들 가운데 뭐 동전 주식도 좀 있는데요. 추천하기가 좀 어렵죠. 이런 주식 외에도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상승하는 종목들을 투자자 여러분들이 체험방에서 체험도 받을 수 있고요. 난 조건 검색식을 원한다. 난 조건 검색식 그거 좀 알려줘 라고 하시는 분들, 조건 검색식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죠? 위에 핸드폰으로 문자 지금부터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 검색식, 나는 조건 검색식 좀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건 검색식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는 무료 체험, 나는 조건 검색식이고 뭐고 난 잘 모른다, 이거 나는 종목 뽑을 능력도 없다, 난 잘 모르겠다, 난 직장인이고 바쁘다, 나는 추천 종목만 좀 잘 줘봐라, 그러면
니들이 그렇게 종목들 잘 뽑아내니 그러면 거기서 상한가 가는 종목, 하루에 뭐 5% 이상 좀 급등하는 종목 좀 추천해줘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료 체험이라고 위에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이렇게 매매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탁월하게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 화살표 매매 기법을 통해서 신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기준 없이 그냥 감투자하기 때문이고, 그냥 싸기 때문에, 아니면 누구의 그냥 추천이나 또는 누구의 그냥 소문에 의해서 내가 그냥 덜컥 그냥 사서 물렸다면 아주 잘못된 매매 방식입니다. 기준을 꼭 가져야 된다. 제가 기준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쵸? 네, 앞으로는 이런 기준들 우리 투자 여러분들 꼭 배워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급등하는 종목들, 또 이렇게 종목들, 카카오뱅크 또 좋은 주식들 분석 영상으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카카오뱅크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